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우리나라 ETF 운영사 중에서 코덱스가 다양한 ETF를 바탕으로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과 성과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 에이스 ETF는 그들만의 색깔과 컨셉이 명확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거든요.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성과가 좋았던 ETF를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나올 ETF는 나스닥과 글로벌 반도체 탑4 그리고 빅테크 7개에 집중 투자하는 컨셉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반도체가 급등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을 살펴본 성과표예요. 첫 번째가 탑7 플러스이고요. 두 번째가 S&P 500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글로벌 반도체 탑4거든요. 성과가 30%, 20%도 대단한데 무려 52%나 수익이 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변동폭이 크다라는 얘기가 내가 이 떨어질 때마다 분산 투자를 잘 할 수 있어서 평균 단가만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반도체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컨셉 자체는 되게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는 2022년부터 상장됐으니까 검증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코스피 엣지 투자한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하이닉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5천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찍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닉스를 좀 빼고 가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하이닉스를 포함하면서 엔비디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TSMC나 ASML까지도 설명드릴 거고 뒤에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고 싶은 형님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좌 중에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 배당 컨셉을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유튜브들의 숙명이다라고 보는데 이 배당 투자는 웬만해서는 빠지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 배당 유튜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개별주나 좀 변동폭이 큰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빠지면은 요걸 내가 먹어야 되고요. 오르면은 나한테 이득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사면서도 배당 투자를 합니다라고 하는 ETF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저희가 숙명 같은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대략 2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제가 분기에 1200불 나오니까 실제로 1년 놓고 보면 대략 한 5,000달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억 넣으면은 10,000달러예요. 이게 과연 내 노후가 안전적으로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사실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엣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포트폴리오가 이 빅테크 탑7 플러스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내가 배당 투자를 하는 이런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실제로 내 노후를 장기 투자한다라는 그런 성과를 보면 뭐 한두 달 하고 말 거면은 뭐 대충 하면 되죠. 근데 장기적으로 미국 성과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 장기 투자하는 과정에서 포모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 배당 투자는 요만큼 버는데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만큼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안정적으로 배당 투자를 잘 하더라도 이만큼 올라가는 것이 탐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를 팔고 얘를 삽니다. 꼭지에서요. 그러면서 또 밀리게 되면 강제적으로 존버하면서 10년 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 저도 오늘 추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코미액과 에미퀄은 매일 12씩 사고 있고 그리고 리츠 인프라와 탑7 플러스로 오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투자 너무 좋죠. 8% 나오는 거 왜 마다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결국 내 장기적인 노후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거는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강의하던 자료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최근에 배당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셔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요청하셔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리츠 아니면 뭐 커버드 콜 이런 거 하면서 월 100만 원 나옵니다 하면은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괜히 이런 어려운 ETF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만 받으면 너무 좋지만 올라갈 때 이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또 포모가 오다 보니까 실제로 장기적으로 미국 성과를 추종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많은 챌린지를 이렇게 10%만 들어가는 이런 엣지 자산들이 성과를 내줌으로써 오히려 더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핵심인 건데 평균 단가를 여기다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빨간색이 지금 리츠이고요. 이 파란색이 빅테크거든요. 그러면 싼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럼 싼 거 사면은 여기 올라오죠. 비쌀 땐 안 삽니다. 싼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여기 맞춰질 거고 싸게 샀으니까 얘가 언젠가 올라올 거고 얘는 올라왔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면은 배당이 8%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평균 단가만 맞추더라도 8%가 나오는데 빅테크는 뭐 부침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부침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성장하고 분명히 둘 다 같이 올라오는 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 같은 거 그럴 때를 노려서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데 꼭 배당만이 답은 아닐 거다라고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성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하이닉스와 ASML, 엔비디아, TSMC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분명히 7개나 100개로 나누어져 있는 ETF보다 좀 더 화끈하게 움직이긴 할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크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잘 살 수 있어서 지금 사더라도 평균 단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언젠가 올라올 때를 대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 자체는 하이닉스와 TSMC,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ASML 들어가 있고요. 20%씩 들어가 있으니까 비중이 4개로 집중되어 있고 AMD와 브로드컴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AMAT이라고 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HBM 반도체 그리고 이 TC 본더라고 하는 접합 역할을 하면서 둘이 공생 관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AMAT도 전통적인 반도체의 컨셉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TC 본더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내시 세미컨덕터라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4개 이외에도 좀 더 20%에서는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ETF가 가지는 주요 특징입니다. 엔비디아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사실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종목 하나만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눠서 들어가자라는 게 큰 골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TSMC랑 ASML을 또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 이 반도체 산업은 이 사이클이 크다 보니까 뭐 올라올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재고가 많이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늘 고민했던 건데 실제로 이 하이엔드를 추종하는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절대 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AI나 고성능으로 그리고 점차 작아지고 있는 이 부품 속에서 점유율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TSMC는 사실 주가가 4월 2일 관세 폭탄 이후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점차적으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뭐 주요 빅테크들이 사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가도 높고요. 거기서 수요도 많고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랑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하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약간 경쟁사 느낌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있죠. TSMC는 제조 조립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파운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의미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또 TSMC와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또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동맹 관계에 있는 또 ASML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TSMC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파운드리에서 최강자이고요. 그다음에 ASML은 이 TSMC가 만든 제조 반도체에다가 중간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노광 장비라는 비싼 장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미세하게 그릴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하나 팔고 나면 유지보수로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까지 납품하는 과정에서 TSMC와 ASML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밸류체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의 역할에서 또 충실한 그런 모습이고 이걸 설명 안 드렸네.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면 41%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65%와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ASML도 28% 정도 나오니까 그냥 1억 팔면 2,800만 원 버는 거예요. 되게 컨셉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성과는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연간으로 보게 1년 올 초부터 보게 되면 한 12% 정도 올랐거든요.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컨셉 자체도 중요한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TSMC가 현재
이 달려온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주가고요. 이게 좀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성과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해 주는 겁니다. 이 주가가 밀렸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때문이냐 아니면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았을 때문이냐인 건데 관세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실적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주가는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형태인 거고 TSMC의 실적은 또 7월 17일 날 나오니까 지금 들어간 시점이 좀 고점이다라고 하더라도 분산 투자하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단가를 맞춰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고점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플랜이 없는 것과 플랜이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몰빵하는 반도체 아니면 빅테크를 7개로 나누는 거 아니면 나스닥을 추종하는 것들 여러 가지 조합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 있습니다. ASML도 성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렇게 좀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변동폭이 있었긴 한데 실제로 주가는 올라오고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또 7월 16일부터 이제 미국의 반도체들이 나올 텐데 줄줄이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ASML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나 TSMC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테마가 너무 어렵진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리고 분산 투자하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저는 사실 빅테크 탑7 플러스를 모아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없이 배당만 하시는 분들은 분명 한번 또 위기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고 적은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얘는 중간인 거고 얘는 뭐 사실상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가져가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탑4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에서도 엔비디아에 좀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TSMC와 하이닉스, ASML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MD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퀄컴도 들어가 있네요. 나스닥 100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큰 것들 위주로 더 시가총액 가중평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들어가 있고 ASML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MD 들어가 있고 TSMC는 이제 DR 형태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도 당연히 없습니다. 퀄컴 들어가 있습니다. 탑7 플러스는 컨셉이 되게 괜찮아요.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중간 이상 할 수 있는 컨셉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컨셉이다 보니까 평균 단가를 잘 맞출 수 있는 그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S&P가 과연 정답일까에 대해서는 늘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은 S&P나 나스닥 가져가시고요. 저처럼 조금 신경 쓰면서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은 탑7 플러스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분산 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컨셉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같이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빠지는 것에 대해서 잘 모아서 오랫동안 가져간다라는 그런 컨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